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바로 당뇨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 계시죠?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어서 나도 혹시 당뇨병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거든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어떤 건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건 괜찮다 하고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아보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사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음식들 중에도 당뇨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 잎채소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금치, 상추, 케일, 브로콜리 등 이런 녹색 잎채소들 말이에요. 이런 채소들은 정말 마법 같아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음식들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까지 늦춰주거든요. 특히 브로콜리는 정말 특별해요.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자연의 혈당 조절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통곡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현미, 귀리, 키노아, 보리 같은 것들이요. 흰쌀밥 드시던 걸 현미밥으로만 바꿔도 정말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아서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죠. 제가 처음에 현미밥으로 바꿨을 때 이게 뭐가 다르지?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요. 콩류도 정말 대단해요.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이런 콩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든요. 특히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콩 요리를 해드시길 추천드려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들인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거요. 이런 생선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당뇨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이런 생선들이 그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생선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아몬드로 치면 15개에서 20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정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아예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일도 종류와 양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과일은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이런 것들이요.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특히 블루베리는 정말 대단해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어요. 사과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꼭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펙틴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사실 과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좋은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도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 위에 발라서 드셔도 좋아요. 체리도 의외로 좋아요. 특히 신체리가요. 체리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과일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도 자연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1에서 2인분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해요. 이제 영양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영양제는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어요. 크롬이 대표적이에요.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크롬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하루에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포도, 통곡물 등에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도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부족하기 쉬워요. 하루에 300에서 400mg 정도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견과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드셔도 좋아요.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햇볕을 자주 쬐시고 연어, 계란 노른자 같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도 고려해보세요. 오메가3도 고려해보세요. 생선을 자주 드시지 않으신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알파리포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당뇨성 신경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영양제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 하루 식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래요. 현미밥빵,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계란 프라이 또는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 이렇게 구성하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가요. 현미밥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된장국에 콩 성분도 좋고 계란이나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귀리죽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베리류와 그릭 요거트.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많고 당분은 적어서 당뇨에 더 좋아요. 점심 식사는 이렇게 해보세요. 잡곡밥 3분의 2 공기와 생선구이, 고등어, 삼치등화,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두세 가지 그리고 김치를 드세요. 생선의 오메가3와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다양한 나물들이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공급해줘요. 나물 종류를 다양하게 하시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현미밥빵, 공기에 두부찌개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구운 채소와 김치.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잠자기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간식도 중요해요. 배가 고플 때 잘못된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좋은 간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한 줌, 당근이나 오이스틱의 후무스, 삶은 계란 1개,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류, 치즈 조각 하나에서 2개,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도 포만감을 줘요. 식사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혈당 패턴이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엄격하게 지키셔야 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장 위험해요. 흰쌀밥, 흰빵, 라면, 우동, 쿠키, 케이크 등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정말 급격하게 올려요. 마치 로켓처럼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특히 라면은 정말 피하세요. 면도 정제된 밀가루고 국물도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라면 한 그릇 먹고 나면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서워요. 단 음료수도 절대 안 돼요. 콜라, 사이다, 주스, 스포츠 음료 등 이런 것들은 그냥 액체 상태의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요. 심지어 무가당이라고 써있는 주스도 조심하세요. 과일 자체에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당분이 많거든요. 튀긴 음식들도 피하세요. 치킨, 튀김, 도넛 등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리고 칼로리도 너무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방해가 돼요. 가공육도 문제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이런 것들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혈압에도 안 좋고 염증도 일으켜요. 과자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달콤한 과자들 그중에 초콜릿, 사탕, 젤리 등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거의 없어요. 빈 칼로리라고 해서 칼로리만 높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없는 거예요. 술도 조심하세요. 특히 맥주나 달콤한 칵테일은 정말 안 좋아요. 맥주는 메가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리고 칵테일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꼭 드셔야 한다면 드라이 와인을 조금만, 그것도 식사와
함께 드세요. 지금까지 당뇨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주에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두 번째 주에는 단 음료수를 끊어보세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돼요. 그리고 나서는 단 음료가 얼마나 달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간식을 건강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시고요. 처음에는 뭔가 허전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 주부터는 전체적인 식단의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적절히 배분해서 드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과 먹고 2시간 후에 측정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식사 일기를 쓰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뭘 먹었는지, 그때 혈당이 어땠는지 기록해보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